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간 전략 대화는 여러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중공의 양제초와 왕이는 바이든 측의 블링컨과 설리번을 꾸짖다시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외교 협상이 아니라 거의 싸우려고 왔습니다. 앵커리지의 분위기는 여펑 쯔유안 방라이 부이유후, 벗이서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란 논어 구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양제치 일행은 1박에 $170 정도밖에 안 하는 중저가 힐튼 호텔에 숙박했습니다. 예전에 미주 지역 패키지 여행을 가면 주로 묵는 체인 호텔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만한 만찬 과정도 없었습니다. 앵커리지에서 양제초와 왕이가 식사로 뭘 먹었는지부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남의 나라까지 가서 대접도 못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양제초와 왕이가 두 번째 회담장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왕이가 점심은 먹었냐고 하자 양제초는 라면을 먹었다고 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오면은 라면인데 봉지 라면인지 컵라면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왕이가 양제초의 입에서 파오면이란 단어가 나오도록 한 것은 고도의 선전입니다. 무심코 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파오면은 중국 내에서 인기 검색어로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중국어 속담에 쌍처 자오즈, 샤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교자를 먹여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교자는 가족이 명절에 다시 만나 함께 먹는 음식인데 떠나는 사람이 무사히 돌아와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자를 먹여보냅니다. 샤처면은 여행 목적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면 면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인들은 생일에 장수를 빌며 장수면을 먹습니다. 긴 모양의 면은 또 우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도 왕이는 모시고 간 양제치가 바빠서 간소하게 라면으로 허기를 따웠다. 이렇게 외교 일선의 고위층이 소박하다. 그리고 미국의 손님에게 이렇게 홀대를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중국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바탕 쇼를 한 겁니다. 속담과 이와 연관된 전곡까지 감안해 고도의 드라마를 연출한 겁니다. 역시나 양제치는 회담장에서 만찬도 없는 미국의 손님 맞이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왕이도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미국의 초청으로 왔는데 출발 직전 미국이 새롭게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상적 따이커 즈다오, 손님 예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왕이는 코를 만지다 시계를 봤다가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이 예의가 없다, 스스로 라면을 준비해 가기를 잘했다고 응원했습니다. 짜올리젠 대변인도 알래스카만큼이나 미국의 손님 맞이가 쌀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손님에게 준비해간 라면을 먹게 만들었다고 간접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미중 전략 대화라는 제법 비중이 큰 외교 행사에서 라면을 먹은 것은 공산당의 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공의 한 네티즌은 양제치가 라면을 먹은 것에 대해 미국을 탓할 게 아니라 주미대사 추이텐카이를 원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미대사가 마땅히 본국에서 온 양제치 일행을 위해 메뉴를 준비하거나 셰프를 파견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카메라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소박하고 근검절약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연기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리커창도 제 지역 시찰을 가면 일부러 면을 먹는 서민 연기를 하듯 공산당의 일관된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신축년입니다. 바로 120년 전에 신축 조약을 묘사한 중공 드라마 조샹 꽁허의 한 대목입니다. 리 홍장이 독일 제국의 대장 알프레드 그라프 폰 발더제에게 호기롭게 따집니다. 중공 드라마라 역사 왜곡을 많이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리 홍장은 서구의 늑대들이 중국을 분할하려 쳐들어온 게 아니냐, 그 분할 기도가 의화단을 만든 거다. 중국인은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도발했다. 그 많은 의화단이 들고 일어난 것은 당신의 양인들이 대청 제국의 법칙을 위반하고 살인 방화, 약탈로 중국인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참고로 의화단에 나는 영어로
디 박서 리벨리언이라고 합니다. 권법을 익히고 몸에 부적을 붙이면 총알도 피해간다고 믿은 이들이 일으킨 소란이었기 때문입니다. 리 홍장은 극중에서 열강이 또다시 중국을 분할하려 들면 봉기하는 의화단은 이번보다 더 많을 것이다. 사방천지가 의화단일 것이다. 사람들 모두가 의화단이 될 것이고 나 같은 노인도 의화단이 될 것이라고 일갈합니다. 또 전쟁을 왜 계속하지 않느냐? 황태호와 황상이 섬서성 시안으로 피난 가는데 왜 추격하지 않느냐고도 말합니다. 황태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태호입니다. 참고로 서태호는 중국어로는 스시타이호, 사히태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mpress Dowager Chus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베이징에 있었을 때 CCTV가 제작한 장편 드라마입니다. 청말부터 숭원이 공화국을 세울 때까지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는데 역사에서 모욕적인 장면은 정신승리식으로 각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신축조약은 1901년 9월 7일 78세 리 홍장이 노구를 이끌고 황족인 이광과 함께 베이징 동쪽 교회 스페인 대사관에서 체결했습니다. 청나라가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 등 11개국과 맺은 조약에 따라 사죄 관리를 파견하고 4억 5천만 양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외국 배척 운동을 금지할 것과 외국 군대 상주, 베이징 주변 포대 파괴 등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리 홍장의 대사는 모두 대내적으로 민족주의를 선동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이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은 신축조약을 체결한 1901년으로부터 딱 두 갑자 되는 해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신축조약부터 알라스카에서 중미 대결까지 120년 동안 세상이 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열강 앞에서 리 홍장이 속수무책으로 치욕을 맛봤던 당시와 2021년은 다르다는 논조입니다. 양지초와 왕위는 여러 차례 미국의 발언을 시원하게 반박했다면서 아주 속 시원했다는 식으로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미국의 상대에 대해 확실히 경고했다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실력으로 이야기한다는 미국의 상투적인 태도, 강권은 망고의 이치라는 태도로 미국이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짓은 중국 앞에서는 안 통한다. 이번 신축년은 2021년이지 1901년이 아니라고 일가를 했다는 논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20년 전 리 홍장은 서구 열강의 가혹한 조건에 직면해 노란 말을 감히 하지도 못했지만 오늘날의 중국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젠20 전투기, 잉지 미사일, 동펑 탄도탄을 갖추고 있다. 14억 인구가 똘똘 뭉쳐 전염병을 퇴치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쟁취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1901년 신축조약과 2021년 미중 알래스카 회담 사진을 함께 비교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애국 정서를 부추겼습니다. 중공 관영 인민일보는 美国没有资格居高临下同中国说话 미국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며 중국과 대화할 자격이 없다고 꾸짖는 듯한 표제로 앵커리지 대화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不吃这一套 미국이 깔아놓은 밥상은 먹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공의 내장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미국의 태도는 통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는다는 동사 츠가 나옵니다. 라면부터 시작해서 먹는 메뉴에 빗댄 표현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중공의 미중태화 태도는 사전에 잘 조율된 중국식 드라마입니다. 중공중앙외사 판공실 주임 양재추와 외교부장 왕이 두 사람은 알래스카에서 반미쇼를 벌였는데 두 사람 가운데 양재치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내 반미 분위기를 상당히 부추기면서 시진핑의 눈에 드는데 성공했는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20일 천탕관이란 이름의 트위터 포스팅은 양재추와 왕이 간의 라이벌 관계도 심각하다고 적었습니다. 중공 외교부 내에서는 파벌도 많습니다. 왕위를 우두머리로 하는 베이징 제2외국어 대파는 일찍이 중앙정치국의 양재치의 업무 태도를 투수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왕위는 일본어 전공입니다.
외교부의 파벌로는 가장 큰 베이징 외대파, 베이징 제2외대파, 베이징 어원대학파, 상하이 외대파, 외교학원파, 국제관계학원파 등이 있습니다. 투서 내용은 양재차가 사무실에서 서방 영화를 즐기며 녹화도 하는데 이 가운데는 에로 영화와 포르노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양재차의 역사학 박사 학위가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양재차는 난징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일 중공의 한 네티즌은 양재차가 입으로만 반미를 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양재차의 딸 양잘러는 미국 예일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다는 겁니다. 양잘러는 중학교부터 미국의 가장 비싼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클린턴과 오바마의 딸이 다닌 학교입니다. 양재차는 장점인 계파로 시진핑이 그리 신임하지는 않습니다. 딸과 부인이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 양재차도 생활은 친미, 직업은 밤입니다.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의식해 유독 알래스카에서 전랑, 싸우는 늑대의 면모를 더욱 과시했다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